오늘 김지환 기자의 이것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어떤 소식으로 준비했습니까? 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김학의 동영상 공방입니다. 네.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이 이번엔 검찰이 꾸린 별도 수사단 손에 맡겨졌습니다. 네. 이른바 칼잡이를 통하는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에 앉혔는데요. 여단장은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 굵직한 수사 경험이 많습니다. 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당 활동 기한도 정하지 않은 채 모든 의혹이 풀릴 때까지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수사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강직함이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단장을 필두로 특수수사 경험을 두루 갖춘 검사만 13명입니다. 네. 수사관과 지원 인력까지 합하면 약 5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강원랜드나 성완종 리스트 수사 때보다 몸집이 큽니다. 부장검사 3명이 한 개씩 팀을 맡아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네. 청와대의 수사 방해 의혹, 네. 그리고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범죄 의혹까지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자, 이 사건 의혹의 출발점이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문제의 동영상 성폭행 피해라고 보이는 그런 동영상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엉뚱하게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나흘 전이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되기 직전에 이 동영상 CD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성이 보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CD여서 저는 처음에 조금 보다가 말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보다가 그 CD를 가장 많이 보신 분이 박지원 대표이십니다. 네. 네, 이 이야기를 들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다음 날 이 김학의 동영상이 담긴 CD를 경찰에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난사파, 눈으로 볼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CD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 그리고 사진을 입수를 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자 그리고 박지원 의원에 이어서 또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소문은 2014년 1월부터 파다했고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있을 때 휴대전화에 담긴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저도 법무부에도 근무를 했었고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를 해서 그런 말이 있다는 소리가 이제 들어서 또 어떻게 해서 구해서 봤습니다. 자, 근데 동영상 봤다는 사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시점이 전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바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석 후보자는 2013년 3월 초에 동영상을 확인하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서 네. 3월 13일에 이 동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네.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 역시 동영상을 2013년 3월 초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받았다고 말했고요. 네. 이용주 의원 역시 2013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봤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봤네요. 네. 3명 모두 공통적인 의견이 3월 초쯤 봤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 3월 초라는 시점은 김 전 차관 내정 발표 날인 13일보다도 훨씬 빠르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찰 설명과도 완전히 배치됩니다. 당시에 경찰 수사팀 고위 관계자는 동영상을 처음 확보한 건 2013년 3월 19일이라면서 특히 피해 여성에게서 동영상이 담긴 USB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CD가 아니라 USB였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준 거는 그러면 USB인데 받은 사람들은 CD로 받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 의원의 주장과는 시점도 동영상 제공 형태도 다른 건데요. 특히 이용주 의원은 지난해 MBC PD수첩에 출연했을 때 동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영상 확보와 수사 시점을 놓고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그 법사위에서 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재수사를 통해서
뭔가 저 동영상 속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뭔가 밝혀질 게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대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추가 조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검찰이 과거 2차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 그러니까 2명 이상이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를 했는데 네.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재수사 권고 사안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가 않았는데요. 현재 과거사위가 추가 조사를 하고 있고 피해 여성이 과거사위 조사를 받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추가 수사 권고가 이뤄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성폭력 의혹 진상 규명 작업에는 변수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요.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여성들이 과거 윤 씨를 상대로 무고를 한 정황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사실에 부합하는 걸로 파악이 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도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김 전 차관의 의혹을 입증할 단서를 찾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데요. 네. 과거 사위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아닌 현재는 피해 주장자로 여겨서 사건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수사단은 권고 사안부터 검토를 하면서 검경의 부실 수사에 대한 인지 수사도 벌이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여단장은 내일 서울 동부지검으로 출근을 해서 수사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동영상 내용도 그렇고 성폭행 의혹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사의 초점은 지금 뇌물 의혹으로 뭔가 집중되는 느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이유가 바로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네. 이 뇌물수수 사건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네. 이 뇌물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뇌물 혐의가 적용이 돼서 공소시효는 15년인데요. 충분하군요. 충분합니다. 네. 특히 법 개정이 이뤄진 지난 2007년 이후에 김 전 차관이 1억 원대 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가 나오면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수사단의 고민은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 있는 건데요. 공소시효 때문에 먼저 수사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그걸 자료나 진술로 뒷받침해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더구나 피해 여성들은 윤중천이 흰 봉투에 돈을 담아서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네. 현금 입증은 더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네, 돈이 건너간 사실이 확인이 되더라도 윤 씨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도 사실상 애매합니다. 네.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방해 의혹은 현재 정치적인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검찰로선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성범죄 의혹은 살짝 뒤로 밀려난 만큼 과연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냐 이런 국민들의 우려도 있고 셀프 수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단장을 재수사 책임자로 임명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검찰은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 인사를 소집해 수사가 적법하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받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뇌물 혐의와 청와대 수사 방해 의혹을 넘어 이 사건의 본질인 성폭력 의혹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김지환 기자, 이것은 준비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저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